민주시민의 기본 소양이며 다양성 인정이 기본 규칙이고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잘 들어야 하는 것, 바로 토론인데요. 네,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온라인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에도 다양한 사회 이슈와 쟁점을 놓치지 않고 청소년 토론의 클래스를 높여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토론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어렵고 무겁고 무서워서 감히 내가? 라며 화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무궁무진하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 덕분에 조금은 가까워진 거리 덕분에 소소한 일상에 더욱 감사하는 요즘. 경기도 교육청 청소년 방송 제2차 온라인 토론회 MBTI가 뭐길래 당신의 MBTI는?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혜준, 윤재영입니다. 오늘 토론회 전체 진행 방식은 안건에 대해 토론자가 손을 들어 자유롭게 발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동시에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MBTI. 다들 아시죠? 네, MBTI는 에너지 방향, 인식 기능, 판단 기능, 생활 방식 이 네 가지의 선호 지표에 따라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구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이 이 검사를 해봤을 텐데 저는 촬영 전에 제 MBTI가 뭔지 까먹어서 제가 촬영 직전에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저는 ENFP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한 4번 정도 MBTI 검사를 해봤는데 4번이나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항상 똑같은 ENFP가 나왔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ENFP인데 오늘 토론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좋은 분위기 이어서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로 시작해 어느새 진심이 된 대한민국의 MBTI 열풍.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특정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본격 토론의 시작에 앞서 첫인상으로 서로의 MBTI를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약간 토론 전에 약간 친해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토론자인 공동원 토론자, 2번 토론자인 김지호 토론자는 어떤 MBTI일 것 같은지 그냥 간단하게 추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하실 때도 약간 열정 같은 게 느껴져서 뭐랄까 외향형에다가 상상력이 있는 그 EN에다가 ENFP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지호 2번 토론자는 3번 토론자 김진서 토론자님의 MBTI가 무엇일 것 같나요? 일단은 자기소개 하실 때 조금 차분함도 느껴지고 뭔가 딱 정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I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INFP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INFP라고 지목을 받으신 김진서 학생. 그러면 4번 토론자인 신준호 학생은 어떤 MBTI일 것 같은지 김진서 학생이 예측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는데 조금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E랑 ESTP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ESTP라고 이제 지목당하신 신준호 토론자님은 그 다음 토론자 양태양 토론자님의 MBTI가 무엇일 것 같나요? 자기소개를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이 같지 않나 싶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은지 토론자님은 그 다음 토론자 이채은 토론자님의 MBTI가 무엇일 것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활발하시고 살짝 똑부러지신 것 같아서 ESFP라고 추측합니다. ESFP. 전에는 안 나왔던 새로운 또 MBTI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채연 학생은 또 이면지 학생이 어떤 MBTI일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일단 본인 할 말을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좀 T쪽으로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신 것 같았고, 잠깐 본 걸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일단 E일 것 같으셔서 ENTP 정도 예상합니다. 법원 여자중학교 이면지 토론자님은 ENFP로 지목받으셨는데요. 그렇다면 와우중학교 공도원 토론자님의 MBTI가 무엇일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소개 하실 때, 그리고 얘기하실 때 조금 활발하고 되게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신 것 같아서 저는 ENFP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다양한 MBTI 유형이 나왔어요. 처음에 다들 서로 첫인상을 보면서 MBTI를 예측해봤는데, 과연 그 뒤에는 달라졌을지, 아니면 또 똑같은 유형일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의 MBTI는 마지막에 저희가 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MBTI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게 큰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에서 또 성격이랑 성향이 드러난단 말이죠. 네, 저희가 이제 정답을 맞춰야 하니까 그걸 노렸습니다. 나는 MBTI를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나에게 MBTI는 뭐뭐뭐이다. 그동안 보고 듣고 겪은 MBTI와 관련된 이색 에피소드와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이제 MBTI는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토론자분들도 MBTI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많으실 텐데, 그럼 1번 참가자인 와우중학교의 공동원 학생부터 MBTI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나에게 MBTI는 약간 이런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에게 MBTI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MBTI가 유명해진 이유를 보자면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MBTI 테스트를 진행하며 사람들한테 MBTI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행 요소가 되었고 MBTI에 대한 흥미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저는 MBTI 검사가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TI를 자신의 성격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시간으로 자신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걸리는 시간도 적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렇게 높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심리적이나 성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주 학생은 MBTI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신빙성까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MBTI가 그렇게 딱 사람을 16가지 종류로만 나누는 게 안 되고 사람마다 한 두세 개 정도씩 MBTI가 같이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들이 다 MBTI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다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로만 얘기하니까 이걸 꼭 믿어서 저 사람을 그 낱말 몇 개로만 판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 아직 많은 소재가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BTI를 믿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한번 MBTI 검사를 해봤는데 아빠면 아빠의 성격을 들어맞고 엄마면은 엄마의 성격이 들어맞는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MBTI 검사를 해본 결과 약간 반대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믿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MBTI를 그렇게 신빙성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재밌는 대화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신준호 토론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태양 토론자, MBTI가 어떤 것인 것 같고 자신에게, 그리고 또 MBTI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거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MBTI는 나의 행동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MBTI에 따라서 그 성격 유형과 행동 등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따라서 MBTI가 활기찬지 아니면 외향적인지 그렇게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은지 토론자께서는 MBTI가 본인에게 어떤 것인가요? 저는 MBTI가 사람을 알아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16가지로 유형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유형 안에 사람 각각의 성격이 다 들어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첫 만남에서는 MBTI를 물어봄으로써 공통점도 찾을 수 있고 서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BTI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가족 단위로 MBTI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본인을 I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지만, 저희 가족의 엄청난 반발로 본인은 이제 E라고 수긍을 하고 계신 상태인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모습을 고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다음 이면지 토론자께서는 MBTI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관련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MBTI를 그냥 즐거움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매번 검사를 할 때마다 다 다른 게 나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신빙성이 있는 걸로 다가오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즐거움으로 즐기기에는 정말 만족스럽지만 그걸 신뢰하고 또 맹신하는 것까지에는 좀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토론자들의 의견을 봤을 때 MBTI가 컨텐츠적인 재미, 또 그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대화하기에는 좀 재밌는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확실한 건가라고 하기에는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행이라는 건 지나가기 마련인데요. MBTI도 갑자기 생겨난 건 아니었죠? 맞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다양한 심리적, 성격적 유형 검사에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과 타인을 파악하는 도구이자 컨텐츠로 자리 잡으며 회자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BTI 유행을 어떤 사람들은 광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한 기업의 채용 공고에 특정 MBTI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요건이 생겨서 이 공고가 기사화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MBTI의 결과만으로 사람의 성향과 성격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MBTI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MBTI로 인해 손해를 보거나 혹은 이득을 얻었던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주제로 MBTI에 대한 나의 신뢰 지수는, 그리고 MBTI가 나에게 준 득과 실은 무엇일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공동원 학생, MBTI로 얻은 득과 실 또는 자신이 MBTI를 믿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MBTI의 신뢰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MBTI 설문 진행 방식에 따른 오류입니다. MBTI 설문은 질문에 따라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설문자에게 있는 예외나 구체적인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판정보다 부정확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인간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성향을 맞추어가는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개인 성향의 변화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MBTI는 단순한 일회성의 검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구적인 성향을 판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MBTI는 일반 검사들에 비해 전문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MBTI를 점수를 0점부터 10점까지 나눈다고 하면 한 4, 5점 정도에서 신뢰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BTI는 적은 시간으로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것을 맹신하게 되면 MBTI만 맞춰서 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점도 있고요. MBTI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진서 토론자님이 말하신 것처럼 사람을 16개 유형으로 나누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가끔 MBTI로 굽 나누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 등 생각보다 역효과도 꽤 크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대화거리로 넘기기에는 좋은 주제지만 그렇게 맹신하면서까지 사람을 나누거나 하는 것은 좀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호 토론자는 MBTI에 대한 신뢰 지수를 딱 절반으로 본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불곡중학교 김진서 토론자, MBTI에 대한 나의 신뢰 지수, 그리고 또 MBTI로 얻은 득과 실 같은 뭐 얘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MBTI 지수를 65% 정도로 믿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자신의 MBTI가 뭐 5번 했는데 3번은 뭐가 나왔고 2번은 뭐가 나왔어 이렇게 답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나 그 사이트 등을 통해서 다른 MBTI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MBTI 검사마다 질문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따라 자신의 MBTI가 또 다르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MBTI를 한 3번 정도 해봤는데 2번은 다른 사이트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있던 질문인데 이 사이트에는 없는 그 다른 사이트에는 없는 질문들도 발견했고 이 질문은 뭐 다른 뭐 중요한 거를 판단할 것 같은데 다른 거에선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꼭 MBTI 사이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면 모두 다른 사이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자신의 MBTI만을 결정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MBTI를 100%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80%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MBTI가 검사 소요 시간이 짧은 만큼 정확도가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완벽히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확정짓기에는 또 틀어맞는 구석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한 80%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양태양 토론자. 저는 MBTI를 1부터 100까지로 넣으면 한 약 65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MBTI를 통해서 성격과 행동 이런 걸 다 파악하면서 그 각각 유형별로 성격을 다 분석할 수 있어서 좋고, 아쉬운 점은 그 믿을 만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MBTI를 퍼센트로 논다면은 70% 믿는 것 같은데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크게 나눈 걸로 사람의 성격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지만 색깔이 다양하지만 그걸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눈 것처럼 효율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기 위해서는 큰 주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써 인해 16가지로 나눈 MBTI는 사람의 성격을 큰 유형으로 나누기에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유형으로서 그 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BTI는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상일중학교의 이채연 학생. 일단 앞서 사회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사례와 같이 MBTI를 너무 과도하게 맹신하는 건 좀 안 좋은 영향이라고 보는데, 저는 MBTI를 신뢰하는 지수가 한 85에서 90 정도는 되는 정도로 매우 신뢰하고 있는데, 제가 저를 생각하는 저의 캐릭터가 확고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MBTI를 말하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MBTI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는 편인데,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는 좀 사소하지만, 그 MBTI를 이용한 웃긴 사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제 MBTI 유형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친구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엄청 보내주면서 이거 완전 웃기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모욕적이었습니다. 네,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임현지 토론자님께서는 MBTI에 대한 본인의 신뢰 지수, 그리고 MBTI로 얻은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MBTI를 퍼센트로 하자면 한 60%에서 65%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유는 검사를 할 때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가장 본능적인 모습으로 선택할 수 있고 자신에게 제일 맞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이 매 순간순간마다 달라지면 검사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정말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MBTI 때문에 이제 좀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제 MBTI가 친구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친구들이 제 MBTI는 이렇기 때문에 얘는 꼭 이럴 것이다 라는 판단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은 INFP이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그렇다라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례들도 종종 있어서 저는 그런 식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자분들의 좋은 말씀 모두 감사드립니다. 토론자분들이 MBTI를 스스로 신뢰에 대해서 결정하는 기준도 각각 다르고, MBTI에 대한 재밌었던 또 에피소드와 또 불이익을 겪었던, 어떻게 보면 MBTI에 대해서 편견이 생겼던 그런 경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토론은 토론 참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양한 테스트를 현장에서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고 사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지로 저희가 테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 테스트에 여러분들은 각각 순서대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BTI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자유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요? 첫 번째로 와우중학교의 공동원 토론자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독서를 하는 여가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김지호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휴식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좀 시간을 정해놓고 숙제를 한다던가 좀 앞에는 꼭 해야 될 일들 중요도에 따라서 휴식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쯤에 와서는 책을 읽거나 뭐 친구들과 카톡을 하는 등의 좀 여가를 보낼 것 같습니다. 저라면 우선 다음번에 제가 가야 하는 학원이랑 가야 하는 곳에 미리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끝내둔 다음에, 뭐 뒤에 다가오는 시험 같은 거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신준호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휴식 시간이 없다면 제가 부족한 것들 하거나 꼭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보낼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학원 숙제나 공부 같은 것을 다 끝내고 제가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서 노래를 듣거나 책을 보러 도서관에 갈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문화생활을 즐기는 걸 좋아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미디어 시청을 먼저 한 뒤 시간이 남으면 그때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너무 좀 학구적인 그런 여가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기 좀 뻘쭘하긴 한데, 저는 그날 체력이 좀 남아돈다 싶으면 친구랑 놀러 갈 것 같고, 또 그날 기력이 너무 없다 싶으면 전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면지 토론자님께서는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혼자서 그 당시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E와 I를 구분해보는 질문이었는데요.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자유시간을 원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E고, 혼자서 힐링을 하는 활동을 즐기시는 친구들은 I라고 합니다. 이게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E와 I를 구분해보는 질문이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과하면 여러분들에게 사과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과하면 아무래도 마녀가 생각나는데요. 백설공주에서 나왔던 독사과를 든 마녀가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과하면은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과를 생각해 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 게 먹는 사과가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친구에게 하는 그런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네, 벌써부터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 외의 답변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저는 먹는 사과 생각했나? 사과니까 먹는 사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평소에 사과를 좋아하고 즐겨 먹기 때문에 사과했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맛있다 이 정도가 있었어요. 저도 사과하면 친구가 떠오르고 사과를 하면서 잘못을 용서를 빌어서 사과를 구하는 것 같아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은지 토론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과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중력이라는 새로운 답변이 나왔어요. 저도 용서를 구하는 사과를 떠올렸는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제가 자존심이 좀 세서 그 평소에 좀 사과를 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자동적으로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과하면 딱 빨간색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직관형인지 감각형인지 N과 S를 구분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사과 그 자체에 대해서 색깔이나 아니면 모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S 감각형이라고 하고요. 또 사과와 연관지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마녀 또는 중력처럼 이렇게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분들은 N 직관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말씀했듯이 이게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S다, N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이번엔 좀 새로운 질문인데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부서는 1번, 무조건 성과를 내는 것을 좋아하는 팀. 두 번째, 성과보다는 인간관계, 사람이 더 좋은 팀. 자, 첫 번째로 공동원 토론자부터 1번, 2번 중에 어느 부서를 더 선호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간관계를 선호하는 팀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팀원들과 조화롭게 이제 팀을 이끌어 나가야 그 뒤에 따라오는 성공도 뒷받침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관계를 우선시하는 2번 팀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2번 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한 팀에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게 되고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는 조금 낮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은 팀에서 들어가서 오래 일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2번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팀으로 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선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같이 따라온다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랑 함께하면 저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더 잘하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2번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신준호 토론자님께서는 어떤 팀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번 팀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팀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회사를 더 즐겁게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 꼭 성과도 나올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들이 좋으면 성과는 곧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신준호 토론자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양태양 토론자. 저도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그 성과를 넘어서서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더 이겨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팀에 들어가고 싶은데요. 인간관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일과 사생활이 분리되어 있는 이상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공적으로 일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 2번을 선택했는데 이은지 학생은 이번에 또 1번을 선택을 하셨어요. 새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점점 재밌어지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채연 토론자.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가 먼저인 팀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인 팀 어느 걸 선택하실 건가요? 사실 저도 1번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막 일 못하는데 막, 와, 우리 그래도 잘했어. 으쌰으쌰 회식하자. 이러는 팀보다는 좋은 성과를 낸 후에, 저희 좋은 성과 냈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합시다. 회식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 칼퇴하는 그런 회사가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1번을 골랐습니다. 저도 1번 팀을 선호하는데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좀 극단적이지만 회사에서 서로 한마디도 안 하더라도 서로의 실력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가는 게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대화나 불필요한 연락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진짜 오로지 서로의 스펙을 위해서,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만 일하는 곳이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2번 같은 회사는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면지 학생도 그러면 1번을 선택을 하셨는데요. 초반에는 2번을 선택하신 친구들이 많아서 이거 다 2번을 선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또 1번을 고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 질문은 T와 F를 구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친구들은 T를 더 중요시하는 친구들이었고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친구들은 F, thinking보다는 feeling을 더 선호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두근두근 여행 전날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내일 무슨 옷을 입을 건가요? 첫 번째, 이미 전날 다 골라놓는다. 두 번째, 당일날 가장 끌리는 옷을 입는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전날이 아니고 아예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옷을 다 골라둘 것 같아요. 워낙 여행 가는 게 설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놀까 계획을 하던 중에 여행 가기로 일정을 잡은 후부터 바로 옷도 고르고 다 해치워버릴 것 같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지호 토론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리 골라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여행 계획을 짤 때 조금
빨리 가서 빨리 오는 그런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되게 나가는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당일에 그걸 준비하고 있으면 너무 늦어지는 점도 있고 무엇보다 여행만큼 설레는 일은 또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그 당일날 바로 고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 항상 당일마다 자신의 기분이 또 달라지고, 그날 아침에는 또 날씨도 바뀔 수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전날에 꼭 골라서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행 당일날의 변수까지 생각을 하신 김진서 토론자였습니다. 저는 전날에 미리 골라놓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준비하면은 나가는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미리 준비해 놓는 걸 선호합니다. 저도 전날에 미리 준비할 것 같습니다. 미리 어디 갈지 스케줄도 짜고 계획도 하기 때문에 미리 전날에 준비하면은 당일날 준비하는 것보다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은지 토론자, 똑같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당일에 고를 것 같은데요. 아무리 중요해도 전날에 골랐을 때 제가 당일에 기분이 바뀌어서 그 시간에 또 바로 바꿔버린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그냥 그날의 기분 따라 정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선 토론자분께서 변수에 대해 언급을 하셨는데 여행이 변수를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에 옷을 골라서 가는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 출발하기 3분 전에 깜짝 놀라가지고 헐레벌떡 옷을 입고 갈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면지 토론자,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옷을 골라놓을 것 같긴 한데, 옷을 한 번만 골라두는 게 아니라 혹시 몰라서 다음날에 날씨가 어떨지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적어도 두세 벌은 같이 이제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당일의 상황을 보고 빠르게 입고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면지 토론자님께서는 이제 플랜 A뿐만 아니라 B, C 이렇게 다 골라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이제 계획형인지 아니면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건지 고르는 J와 P를 구분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미 전날 다 골라 놓은 옷을 입는다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J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가장 끌리는 옷을 입는다라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P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4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첫인상과는 조금은 다른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반전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원 토론자는 저는 무조건 E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 E와 I를 구분하는 질문에서는 혼자 하는 활동을 또 즐기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에서 좀 반전이 있었고, 또 그 이외의 친구들도 J나 뭐 F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계셨던 친구들도 있으셔서 반전의 요소가 좀 있었던 이번 테스트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다르니까 틀렸다며 이해 대신 오해를 꺼내듭니다. 모나고 뾰족한 마음으로 선을 긋기도 합니다. 같아야만 공감하고 달라서 불편해집니다. 성별, 나이, 지역, 혈액형, MBTI도 상대방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일 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어느 시선에 어떤 관념에 갇히지 않기를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론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 경기도교육청 청소년 방송 온라인 토론회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테스트 개인적으로 다 답변하셨잖아요. 실제랑 좀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비슷했나요?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순서 상관없이. 네. 차이가 정말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완전 반대의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약간 그렇게 느끼셨나요? 근데 저는 질문 답한 거 결과 들어보니까 저 MBTI랑 거의 똑같던데요. 그러면은 네, 이채은 토론자님한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혹시 MBTI가 ENTP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내가 틀려보는.
혹시 저 그러면 같은, 네, 네. 공동원 학생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혹시 INFJ이신가요? 두 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게 테스트랑 확실히 그냥 사이트로 한 테스트랑 이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면지 학생 말씀하시고 네, 저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와. 네, 그럼 혹시 MBTI가 ISTJ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먼저 시작할 때 추측해 주셨는데 T 빼고는 다 틀려서 아, 그렇게 보였구나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게 테스트가 완전히 맞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만큼 이걸 통해서 MBTI가 그만큼 신빙성이 없다는 걸 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MBTI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신빙성은 믿을 수가 없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본 토론에 앞서서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MBTI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생각하는 답을 찍고 이제 그거에 나온 결과를 보는 거잖아요. 본인이 보는 본인의 모습 또는 본인이 바라는 본인의 모습 뭐 이렇게 적는다고 합리화를 할 수도 네, 있다고 맞아요.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성격을 자기가 테스트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테스트가 그렇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혈액형도 안 믿고 MBTI 별로 안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도 제 MBTI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ENFP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혈액형도 그렇고 MBTI도 그렇고 다 이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재밌게 대화를 해보았고요. 여러분 모두 토론회 진행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